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명명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을 현장에서 진두 지휘하고 있는 이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익사업 부문 상무는 KF-X 개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KF-X는 삼성 휴대폰과 반도체, 현대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도 중량 목표를 달성 못해 개발 일정이 18개월이나 지연됐다. KF-X 중량 절감을 위해 호상 제도를 운영했다. 총 75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이를 반영, 결과적으로 960kg을 절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비행시험은 2022년 착수 예정이다. 총 2,000회 이상의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 초기 건전성 비행 영역 확장 성능 검증 무장 적합성 및 군운용 적합성 시험으로 구성된다. 초기 건전성 시험은 안전한 비행 영역에서 각 계통의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다. 비행 영역 확장 시험은 비행고도, 속도, 하중 등을 확장해가는 시험이다. 성능 검증은 비행 성능, 비행저, 세부 계통, 항공전자, 고도속도기의 무장 계통 성능 등을 검증한다. 무장적 합성 시험은 무장의 안전 분리 및 무장 정확도를 검증한다. 군운용적 합성은 소유군인 공군이 수행한다. 공대지 무장 시험은 체계 개발 기간이 끝난 후 별도 프로그램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기준 약 17만 라인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11만 라인으로 65% 진행됐다. 임무 소프트웨어는 항법, 통신, 식별에 필요한 코어 소프트웨어와 센서 정보 획득, 정보 융합을 통합 표적 추적, 무장저, 전자전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규모는 소스코드 기준 약 75만 라인이고 현재 약 45만 라인이 완료됐다. 소프트웨어 규모가 방대해 단계별로 완성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항법, 통신, 식별 소프트웨어를 먼저 개발하고 공대공 임무, 공대지 임무 등으로 단계를 높여가는 것이다. 최근 항공기 체계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획득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 능력은 향후 정보 수집기, 무인 전투체계 등의 국내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1. 현재까지 일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 2. 2022년부터 20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할 것. 공대지 무장은 체계 개발 끝난 후. 3. 비행저 SW는 소스코드 기준 17만 라인이고 현재 11만 라인 코딩. 4. 임무 SW는 총 75만 라인이고 현재 45만 라인 코딩. 5. 최초로 항공기용 SW 개발 및 체계 통합 능력이 향후 미래 장비 개발의 초석이 될 것. 비행저 SW 17만, 임무 SW 75만 총 92만 라인입니다. 이것은 F-22의 200만 라인이나 F-35의 800만 라인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지요. 즉 그만큼 덜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수치는 카이가 책임지는 SW만을 의미하고 각종 장비의 임베디드 시스템 SW를 포함하면 다른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F-35는 완전 통합형 항전 시스템에 알비스 같은 실시간 통합된 군수 지원 시스템까지 갖춰진 것이지만 KF-X는 부분 통합형의 모든 장비의 기술적 난이도나 통합 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당장 이럴 줄 알아서 이런 빈약한 SW를 가지고 무슨 전투를 하겠냐고 비난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잡성이 곧 성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새 고급 승용차에 들어가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모든 SW 라인 수는 가볍게 1000만 라인을 넘어갑니다. 그만큼 편의를 위해 많은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이 더 편하고 쾌적함을 보장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에러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완전 통합형 항전 시스템의 장점이 분명하게 있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KF-X는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에 맞춰 약간의 모험을 더한 수준입니다. 한국 산업의 특징 중 하나가 뛰어난 프로그램 관리와 체계 통합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업 실패의 원인은 프로그램 관리의 실패입니다. 일정이 늘어나면 모든 프로젝트는 적자로 향합니다. 즉 적용 기술에서 모험적인 부분이 많을수록 일정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개발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니 이제 국산 전투기 개발의 현실화라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SW 코잉 60%는 이제 개발 초입입니다. 이 SW의 자체 성능과 안정성이 확인되고 실기체에서 운용해가며 하나씩 다듬어가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요. 아마도 개발 과정에 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문제가 안 나오면 그게 오히려 문제일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다른 나라들이 120년간 밟아온 길을 수업료를 치르며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항공방산 선도국 한국항공우주산업 KEFX 성공에 달렸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 보내기 페이스북로 기사 보내기 트위터로 기사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로 기사 보내기 카카오톡로 기사 보내기 URL 복사로 기사 보내기 이메일로 기사 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 스크랩하기 기술 이전 어려워 자체 개발 성공 첨단 레이터 A사 T50 성공 수리온 성공 KEFX 성공 넘어 6세대 이상 KEFX 3D 이미지 사진 한국 항공우주산업 제공 우리나라 항공방산 산업은 혁신과 개척의 기로에서 서 있다. 2001년 후발주자로 시작해 2015년에 서야 4.5세대 전투기인 KEFX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22 레터 필두로 세계 각국에서 개발을 시작해 일부는 양산에 성공했다. 대표적 모델이 러시아의 Su-57 수호이 모델과 중국의 Je-22다. 현재 항공방산 강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 일본의 경우 5세대 전투기인 T-30 모델 개발에 착수했으나 최근 6세대 전투기로 전략을 바꿔 개발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가 4.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공방산에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첨단 기능을 탑재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다. 최종 조립 중인 KEFX 사진 한국 항공우주산업 제공 지난 2019년 10월 KEFX의 모크업이 서울항공우주방산 전시회에서 일반 공개됐다. KEFX 전투기는 제한된 스텔스 기능이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돼 정레이더의 탐지율을 낮췄다. F-22 레터의 경우 무기를 내부 탑재해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했지만 KEFX는 무장을 외부 탑재해 스텔스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을 듣고 있다. KEFX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되며 유도장치 기능을 갖춰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도 탑재된다. 공중급유 장치도 설계돼 있어 장시간, 장거리 작전에도 가능하다. KEFX 개발 후 카이는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스텔스 기능, 보안 등 기술적 보완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카이는 KEFX CJ 1호기 최종 조립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에 있다. 개발이 끝나면 공군은 100여 대를 도입하고 공동 개발한 인도네시아가 50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화 시스템이 공개한 KEFX에 탑재할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사진 연합뉴스. KEFX 조립에 앞서 카이는 많은 기술들을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중 가장 독보적인 개발은 에이사 레이더로 지난 8월 시제품이 성공적으로 출고됐다. AESA 레이더는 미국의 F-22나 F-35 등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전투기의 눈으로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표적들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라 워낙 까다로워 기술 보유국 등이 카이와 기술 협력이나 기술 이전을 꺼려했다. 자칫 KF-X 사업 좌초를 생각해야 할 만큼 중요한 기술이다. 또 개발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KF-X의 시제기 출고도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사 레이더 시제품을 공개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 충분했다. 정부의 A사 레이더 국내 개발 선언 5년 만에 올린 쾌거다. 개발된 A사 레이더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카이는 지난 2015년 초음속 보등 훈련기 T-50의 태국 수출형 모델인 T-50TH-4대를 태국 공군에 수출했다. 2017년에는 T-50TH-8대를 추가 수출했다. 2017년 수출 당시 태국 자이아프럭 디다샤린 획득위원장은 T-50TH는 효율성이 뛰어난 항공기라고 평가했었다. 카이는 인도네시아 16대, 이라크 24대, 필리핀 11대까지 총 64대의 T-50 수출 실적을 올렸다. 수출 규모는 총 29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 최초 기동헬기 수리온도 수출을 모색 중이다. 카이는 지난 2006년 1조 2천억 원을 들여 국산 헬기 수리온을 개발했다. 2013년 군용 KUH-1을 시작으로 경찰 헬기 잠수리 등 120여 대를 양산해 납품했다. 국산 헬기 시장의 15%를 수리온이 점유하고 있다. 수리온은 산악지역이 많은 우리나라 작전 환경을 고려해 개발된 모델이다. 산이 많은 동남아 국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자는 평을 받고 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와 페루 등 남미 시장 수출을 모색 중이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01년 3월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시작됐다. 개발 시작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우리 기술로 전투기 생산은 불가능하다, 성공한다 해도 시장성은 없을 것, 천문학적 개발비를 들이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효율적이다 등의 비관적인 의견들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동 개발을 시작해 시제품 1호기 조립 중이며 내년 상반기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KF-X 전투기 사업은 우려의 목소리와 달리 순항 중이다. 항공방산 후진국에서 선도국으로 도약.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적다. 또 스텔스 기능을 갖춘 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더더욱 적다. 카이가 무사히 KF-X 개발을 성공시킬 경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는 달라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항공방산 선진국들이 6세대 전투기를 앞다퉈 개발하는데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5세대 전투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미 A사 레이더 국내 개발에 성공했고 스텔스 기술도 갖추게 됐다. T-50 개발에서 시작된 전투기 개발 기술도 상당수 축적된 상황이다. 성능 업그레이드를 떠나 6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도 이제는 꿈이 아닌 상황이 됐다.